여름철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더워도 에어컨 맘 놓고 트는 가정 그리 많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사용량에 따라서 총 6단계로 요금이 나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하자면 한 달에 60kWh를 쓰는 가정은 4,59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600을 쓰는 가정은 21만 7천 원으로 요금이 뜁니다. 600이라 그러면 하루에 16평용 에어컨을 5시간 정도 트는, 그렇게 틀면 이렇게 된다 그러네요. 바로 이게 누진제의 힘이죠. 하지만 산업용 전기는 누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600을 써도 뭐 기업의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대략 한 6만 4천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여름과 겨울만 되면 일반 가정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이 전기요금 누진제 얘기 좀 해보죠. 먼저 누진제를 폐지해야 된다. 소송까지 낸 변호사세요. 곽상원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전기요금은 다른 일반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한전은 전기 공급 규정이라는 이름의 계약, 즉 약관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이 누진제 요금 규정은 고객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진제가 시작된 지 취지를 들여다보면 1974년에 오일 쇼크로 전력난이 발생했어요. 심각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에너지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도입을 한 거고 국민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해서 도입을 한 건데 여전히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기 절약 정신이 생기고 실제로 전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한전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것을 아끼면 좋죠. 밥도 한 끼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죠. 예. 예.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이고요. 그래서 전기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억압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억압적인 거지. 정말 이게 이제 생필품이고 100만큼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60만큼 써야 되는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누진제를 폐지하면 이제 꼭 필요한 분들 쓰는 거야 괜찮지만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막 틀어놓고 쓰고 이럴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전기가 전반적으로 모자라지고 뭐 공장 멈추고 이러면 어떡하느냐. 한전은 그 얘기 하는데요. 예. 실제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소비량의 13%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 소비량 자체가 지금 작기 때문에요. 예. 보통의 국가의 경우에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의 사용 비율이 대략 3대 3대 3 가량인데 우리는 주택용은 13.6%, 산업용은 55% 이상, 그다음 나머지 일반용이 30%가량입니다. 예. 즉 이 요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기 때문에 억압적 비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뭐 설사 펑펑 쓰는 낭비하는 가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력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가정용으론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이 정당한 것이라면 예. 모든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물, 보통 거기 심지어 백화점 소비까지 전부 다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물도 누진제하고 가스도 누진제하고 다 누진제해야지 그것들은 낭비 안 하냐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누진제를 하기 때문에 덕을 보는 가정들도 있다. 전기를 조금 쓰는 가구 이런 집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용보다도 더 싸게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이 쓰게 되면 더 비싸지지만 그래서 오히려 누진제가 소득 재분배 효과 어떤 공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돈이 없다고 조금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고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전기 사용량은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죠. 가난해도 가족이 많으면 많이 쓰는 거고 부자여도 가족이 조금 쓰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도 예? 집안에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거의 최고율을 다 사용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상한 제도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그렇죠. 것 빈곤층한테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래요. 지금 이상하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기형적인 형태로 뭔가를 다시 제공해주는, 지원해주는 형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비유를 드리자면 예. 사람을 때려놓고 예. 때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때린 이후에 반창고를 발라주는 아.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누진제로 인한 건 없다. 이런 말씀. 근데 누진제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이런 얘기도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전반적으로 싸다. 그래서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과하지 않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전기요금이 낮은 것이라면 한전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하는 것이 맞지, 모든 용도 전기요금에 전부 다 누진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누진제 요금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이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누진제 요금 규정 같은 요금 체계를 가진 국가도 없고 회사도 없습니다. 아,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고요? 이러한 체계를 가진 국가와 회사는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도 한 3단계 누진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단계가 같은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일단 전력 판매회사가 각 주별로 수십 개씩 있고요. 그 중에 한두 개 회사가 누진제 요금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예. 거기는 불과 1.1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구간하고 최고 구간의 차이가 1.1배요? 1.1. 아, 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 넘게 차이 나죠? 그렇죠. 우리는 한전이 인정하고 있는 배율이 11.7배고요. 11.7배. 그러니까 미국의 몇 개 회사의 경우에는 오직 여름에만, 그것도 1.1배, 그것도 그 적용 구간이 600kW 혹은 1000kW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형태의 이 과한 형태의 누진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곽상원 변호사, 누진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소리냐, 유지해야 된다 하는 분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기요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전기요금 누진제라는 거는 이제 1970년대에 1, 2차 석유파동이 발생했을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죠. 40년 전에 만들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만들었는데요. 예. 석유파동이 발생하니까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된다,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누진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급적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해서 좀 낭비하지 못하게 하자는 형평성 두 가지 차원 때문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럼 전기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제 넘쳐날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누진제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넘쳐날 정도가 됐다 하면? 네네. 그런데 2011년에 9.15 정전 사태가 나면서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정전이 됐던 대규모 대란이 발생했었죠. 블랙아웃 사태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산업부 장관이 교체될 정도로 아주 큰 난리가 났던 사태였습니다. 2014년에 대규모 원전이한 구세기가 더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또 전기는 남아도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가 부족하다고 줄여야 된다 하던 다가 지금 이제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두어 개가 들어서니까는 그 전기가 남으니까 또 없애야 된다. 40년 된 제도를 이렇게 2, 3년 사이에 좀 남는다, 모자른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나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랬다 저랬다 전기량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40년 정도 된 제도면은 계속 가야 된다. 여전히 전기는 모자랄 가능성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럼 교수님. 앞서서 변호사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가정용 전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밖에 안 된다. 아끼면 좋다. 하지만 애초에 지금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이런 것들이 다 싼 값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만 누진제 적용해서 목을 잰다고 해서 이게 에너지 절약이 되겠느냐. 가정용 전기를 쓰는 소비자들만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정확히 그런 건 아니고요. 산업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요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격차가 있거든요. 누진제라는 표현을 안 쓰긴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하고 나머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게 돼서 거기도 다른 요금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용처럼 이렇게 격차가 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이 누진제가요. 실시를 한다 치더라도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나라는 총 6단계.
최저 구간하고 최대 구간의 차이가 무려 11.7배 요금 차이가 이 정도나 되는데 예. 이게 과연 타당하냐. 예. 일본도 누진제하지만 세 단계로 심플하고 격차도 1.5배. 미국도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개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3단계 그 차이가 1.1배. 예. 이렇게까지 과한 누진제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나라마다 사정은 굉장히 다른데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석탄이 굉장히 넘쳐나거든요. 예. 대륙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진제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교육시키는 거나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표현이잖아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에너지라는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라는 예.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격차는 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한국과 다른 나라 상황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 특수한 상황,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네. 물자를 아껴야 된다, 요 얘기. 소득 재분배에 관해서도 네. 말이죠. 그 지금 이 폐지론자들, 누진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전기를 적게 쓴다고 가난하고 부잣집이라고 전기 많이 쓰고 이런 건 아니다. 가난한 집에서도 사람 식구들 많아가지고 전기 많이 써야 되는 집도 있고 부자인 집인데도 예.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살아서 전기를 조금 쓰는 집도 있기 때문에 이 소득 재분배 효과하고는 예.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거는 일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거는 통계로 그런지는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해본 바에서는 저소득 가구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 아마 가난한 사람들 보시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전기요금 10만 원, 20만 원 내는 집들은 없거든요. 그게 아껴서 그렇게 못 쓰는 건 아닐까요, 맞는데요. 교수님? 돈이 없으니까 이거 예. 아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예. 근데 그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보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비라는 곳에 전기요금이 뭐 일단 지급이 되고 있고요. 바우처 제도. 그리고 그다음에 저소득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겨울철에 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구조적 요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들은 뭐 그 누진제가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형평성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제도들이 좀 만들어진 게 에너지 긴급 지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에너지 바우처라는 걸 통해서 겨울철에 전기요금을 많이 쓰니까 전기요금을 따로 보조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또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완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여전히 누진제를 유지하는 편이 폐지보다 여러 가지로 득이 많다라는 주장.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요금 누진제 유지에 찬성하는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진성현 교수까지 만났습니다.